자, 계속해서 이제 등기법 관련한 쟁점 보겠습니다. 먼저 주등기로 해야 되는 것, 즉 부기등기 아닌 걸 고르시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데요. 소말전 승엑스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 이게 기본 암기 공식에서, 자, 그래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 주등기로 분류를 하게 된다.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말소 등기 있었고요, 전부 말소 회복 등기 있었고요. 제일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 주등기로 처리를 해야 된다. 마지막 이슈가 되는 것이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3층짜리 건물을 4층으로 부동산 표제부를 바꾸고자 한다. 주등기로 처리한다. 그래서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뒤에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는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가 아니니까 부기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갈 테고요. 두 번째, 자, 증액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되는 거죠. 증액할 때는 어떻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되면 주등기로 처리를 한다 해서 전세권이 될 수도 있겠고 근저당권, 저당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외울 때 바로 증액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이전 등기, 부기 등기죠. 그래서 이전 등기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등기고 나머지는 다 어떻다? 부기 등기로 처리한다. 그 외에 자,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이거 어떻다? 주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 니은하고 리을 두 가지가 주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해서, 요거 중에서 이제 자, 니은번 관련한 개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 변경 등기, 주등기. 자, 이런 논리구조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뭐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전세금이 1억 5천만 원이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전제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자, 병이라는 사람이 뭐 저당권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5천에서 1억 2천으로 증액을 하고자 한다. 그랬을 때 이해관계인 후순위 권리자 병의 승낙 얻으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때는 1-1이라고 해서 자, 부기 등기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자, 근데 병이 승낙을 하지 않게 되면 3번에서 바로 을의 전세권 추가되는 금액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거 이제 바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는 주등기로 처리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자, 우리가 처분 제한 등기가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것들도 어떻다? 주등기로 처리를 한다 해서 하여튼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주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해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해서 주등기, 부기등기도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는 이슈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 무조건 이제 주등기 하나만 주구장창 외우면 되고, 지금까지 모든 문제는 주등기를 고르시오. 대신 문제를 구성할 때 부기등기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100%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등기 당사자 적격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지문 보지 마시고요. 내용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등기 당사자 적격 있는 거, 이게 갔었죠.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등기 당사자 적격이라는 것은 등기부의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해서 법인 아닌 사단은 어떻다? 법인 아닌 사단은 등기 당사자 적격이다. 전주시 충무공파 이런 식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이에 대응해서 등기 당사자 적격 없는 것,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등기 당사자 적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거 두 개 싸움 붙이는 거야. 해서 하나가 등기 당사자 적격 있는 것은 뭐가 되고 법인 아닌 사단, 그 다음에 등기 당사자 적격 없는 것은 민법상 조합, 이걸 찾아봐야 된다고. 그래서 1번 지자체 이런 거 안 중요하다고,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쟁점이 안 돼.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왜 저당권 설정자라고 하는 거 될 수가 없다 해서 2번을 자, 옳게 구성했고요. 법인 아닌 사단,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었고요. 대신 등기를 신청할 때 대표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 전자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지막 주제,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 사원청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틀리든 맞든 법인 아닌 사단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은 결의라고 하는 거. 틀리게 나오든 옳게 나오든 간에 예를 들어서 등기 관리자가 될 때 사원청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하거나 또는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 사원청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옳게 구성하거나 해서 법인 아닌 사단에서 가장 많은 출제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한다고요? 사원청의 결의라고 하는 그 주제가 이슈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건축물 대장상 최초 소유자인 미성년자 갑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자, 나중에 소유권 보존등기라고 하는 거 대장상 최초 소유자일 수 있고요. 포괄 승계를 받은 사람, 상속인과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증명하는 자, 수용하고 확정 판결 이래 갔었죠. 수용하고 확정 판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다시 대장상 최초 소유자, 그 사람의 상속인과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이에 대해서 증명하는 자라고 해서 증명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요. 이등기 토지에 있어서는 바로 판결하고요. 그 다음에 수용에 있어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제한 능력자의 경우 자신이 권리를 얻게 될 때는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데 비해서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는 어떻다? 소유권 이자 이때는 등기 신청을 제한 능력자가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취지고요. 피한정인 을과 후견인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비험은 을과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다. 요걸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한정 후견인 제한 능력자거든요. 이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누구한테 바로 지금 이제 매수인 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매도인이 뭐가 된다? 피한정 후견인이 된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등기 신청은 안 됩니다. 누가 나서야 된다? 법정 대리인이 나서서 바로 병과 등기 신청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을이 매도인이 직접 등기 신청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얘기 두 가지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등기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245페이지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45페이지 내용 작년에 이제 등기 권리자 의무자에까지 묶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등기 당사자 적격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자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라는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부상 권리를 얻게 되는 자, 이 사람을 가리켜서 등기 권리자. 실체법은 중요치 않습니다. 무조건 절차법만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등기가 실행되면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라고 이렇게 가죠. 그래서 사안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자 매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때 지금 이제 등기를 갑에서 을로 안 하고 갑에서 병으로 바로 넘기는 경우가 있다. 이게 중간 생략 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요. 허가구역 외적의 중간 생략 등기는 등기법 위반이긴 하지만은 이 등기가 혹시 실행이 되어버리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이때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된다? 병이 되게 될 테고 갑은 어떻다? 등기 의무자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될 텐데 그 자료 보니까 자 병이 자 을을 대위해서 자 뭘 하냐면 등기를 신청한다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을이 빠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단계를 거치려고 그래. 그래서 이때 갑에서 을로 등기에 넘어갈 때 실제 등기 신청을 누가 병이 을을 대신해서 한다 할지라도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것은 누가 될 거고 을이 될 테고 이때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된다? 갑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등기 당사자 적격 인정되는 것 중에서 기억할 만한 건 다른 거 빼버리고 법인 아닌 사람. 이에 비해서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당사자 적격이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슈. 그 다음에 등기 신청 능력을 갖고 물어봤을 때 제한 능력자 항상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권리를 얻게 될 때는 스스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 능력자가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에는 스스로는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요 얘기하고요. 뒤에 나오겠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 관련해서 여러분 자료 251페이지 가서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100% 1년에 한 문제,
이거 틀리면 진짜 나가 죽어버려야 됩니다. 해서 점 따고 나서 한 50년만 사시다가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살았나 그런 면에서 하여튼 그렇다 치고, 자, 믿음기 토지, 믿음기 건물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한 통으로 가는 거야. 자, 공통적인 이슈부터 봅니다. 대장상 최초 소유자, 그 사람으로서 상속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스스로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슈, 자, 증명하는 자 두 개 일단 나와야 되죠.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사실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고,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자 보존 등기를, 자,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역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토지 건물의 공통적인 요소. 차이점은 건물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지자체장, 시군구청장, 특별자치시장의 확인을 통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할 거. 요거 그냥 공통적인 요소 일단 외워야 돼. 일단 대장상 최초 소유자와 증명하는 사람 두 가지, 수용하고 확정 판결 두 가지는 알아야 되고, 자, 출제 포인트가 어려울 것이 될 것이, 건물에 있어서는 지자체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도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할 때 원래 이제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같으면 매매나 증여나 뭐 상속이나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는 등기 원인이라든가 연원일이라는 것은 어떻다? 필요가 없다. 이게 전부야. 그동안 시험 문제. 거기 직권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시험 주변에 나올 때 한 번도 답이 아니야. 그래서 신청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가지고 모든 문제 쟁점을 삼게 된다. 그 정도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검토 드릴 주제, 저당권 등기 절차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여러 가지를 짬뽕을 해놓은 문제인데, 자, 담보권에 관한 등기 내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 256페이지 가서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저당권, 근저당권, 공동저당 묶어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민법 186조 얘기,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저당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어떻다? 저당권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 이제 필수적 등기상 외우셔야 되죠. 저당권에 있어서는 채권액과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거. 다시 기본 틀을 잡아야 돼. 저당권 설정 등기는 채권액과 채무자의 성명 주소. 예를 들어서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것을 해야 될 텐데, 여기다 표시할 게 뭐라고요? 채권액 얼마 빌려줬나 이 얘기하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것을 등기를 해야지 이 사람에게는 저당권이 발생되게 된다. 이게 기본 골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 골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때 채권액 대신에 경우에 따라서 평가액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1번 질문과 관련한 내용이 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나머지 살붙일 게, 우리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주등기가 될 테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부기등기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 소유권만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 지상권과 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개념. 그래서 주등기, 부기등기의 형식을 가지고 출제를 하지만은 실제 출제자의 의도 라고 하는 것은,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죠.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쟁점, 저당권의 이전 등기 해서 우리가 절대적 가가사유 관련해서 저당권하고 피담보채권을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함께 양도하는 것은 다 가능하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저당권의 이전 등기할 때는, 자, 이전되는 채권액이라는 것을 신청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되는 이런 주제가 저당
저당권에 관한 주제,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 등기사항이 되게 된다. 저당권은 채권액이었었고 근저당권은 뭐였어?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거의 거리가 없고요. 자, 채권자, 채무자가 수인일 때 단일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 요거밖에 이슈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저당권하고 똑같은 구조. 여기서 이제 우리 민법 얘기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가야 되죠. 더럽게 중요한 거. 자, 여러분 자료 민법이니까 앞쪽 가서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지금 이제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권 피담보채권에게 확정 시기라고 하는 거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요. 요약집 8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82페이지 가서 체크를 하시게 됩니다. 82페이지 가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근저당권 관련해서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 근저당권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됩니다.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나중에 말소 기준 권리가 근저당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라고요? 바로 매각 대금이 완납된 때 어떻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게 된다. 이외에도 더럽게 많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두 가지고요. 한편 이렇게 자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됐는데 채권 최고액보다 더 높게 설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물상 보증인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어떻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들은 채권액차 발생한 채권액 전부를 변제해야지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자료 요약집 256페이지. 자, 공동저당. 자, 요건 별건 아닌데, 자,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딱 한 가지죠. 5개 얘기하고요. 등기 관이 공동담보 목록이라는 것을 다 작성을 하게 된다. 유치의 극치야 해서 유치의 극치 이것만 뒤지게 내고 있다 해서 이 정도가 저당권 전반에 관한 내용. 자, 이제 문제 가지고 1번 질문 별로 중요하죠. 평가액이라고 하는 것을 신청 정보로 제공한다 해서 얘는 나오지만 답 아니야. 원래는 채권액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액이 될 수도 있다. 2번 질문이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주등기 이걸 틀리게 뽑았죠. 해서 자, 지상권, 전세권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는 결국은 소유자가 아닌 자를 만나야 되니까 바로 부기 등기에서 답은 2번. 3번 등기관 공동저당 부동산 5개 생길 때 공동담보목록 작성해서 첫 번째 5개 이상, 두 번째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이 작성을 하게 된다라고 해요. 이걸 이제 등기 신청인이 작성한다 해서 장난쳤던 문제 겁나 많습니다. 그리고 5개를 3개, 2개 이렇게 장난쳤던 경우도 많죠. 그리고 요거랑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야 될 주제가 뭐냐면 이렇게 자 등기 신청을 할 때 일괄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원래 하나의 부동산에서 하나의 등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포인트가 뭐가 하나가 있냐면 등기 신청 관련해서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은 저거 나와 있다. 등기 신청 관련해서 요약집 248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은 거기 이제 하단부에 방문 여부 밑에 등기 신청의 내용이라고 해서 관할, 부동산의 소재지가 관할 등기소가 되게 된다. 대법원장 관할을 위임케 할 수 있다. 큰 쟁점 안 되고요. 신청 단위 원칙은 바로 등기 신청을 한 건당 한 개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출제될 수 있는 게 일괄 신청이라고 하는 거 해서 일괄 신청 바로 공동저당에 관련한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관할이 똑같을 때만 어떻다? 바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땅하고요. 수원에 있는 땅을 묶어서 공동저당을 신청하는 거 요거 안 됩니다. 일괄 신청 안 됩니다. 해서 같이 수원에 있는 땅을 뭐 5개 이상이든 3개 이상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일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괄 신청에서 논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관할이 똑같았을 때만.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되는 것이 일부 취하할 수 있다. 22회 때가 나왔던 주제. 일괄 신청이 있으면 어떻다? 일부 취할 수 있다. 요렇게 해서
위해서 설명드렸고요. 나머지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거 단일하게 근저당권에서 기록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5번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데 이때 부기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이런 논리구조죠.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질권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게 되는 것을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동산이나 유가 증권을 담보로 해서 자, 이 돈을 빌리고 설정하게 되는 것을 질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동산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는 거 전당포 케이스 되겠습니다. 그걸 동산 질권이라고 부르게 되고, 동산 질권은 어디서 튀어나오냐면 저기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 대상물 얘기할 때 아닌 거 얘기할 때 동산이나 무채재산 이런 것들은 소위 바로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동산 질권 이렇게 나와. 그럼 동산에 관한 권리니까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할 것,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아줘야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당권자, 을이 자신의 저당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1번이었다. 그러면 1-1 해서 1-1에서 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 을이 돈을 안 갚게 되면 여기 뭐 저당권 자체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행사하겠다라는 개념이 권리질권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까지 보셨고요. 자, 이 얘기는 저거랑 관련되죠. 자, 부동산 학개론 파트를 가서 공부하다 보면 저당의 유동화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설정하는 저당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제도 해서 MBB, MPTS, CMO 이런 거 있었죠. MBB가 뭐야? 뱅크, 은행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사고 나더라도 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배당해야 되고, MPTS 아예 지분권 자체를 넘겨주는 거. 사고 나면 투자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 세 번째, 자, CMO, 다양화 이런 식의 내용들 저당의 유동화라는 개념과 연계가 됩니다. 권리질권 얘기는 저당의 유동화에서 하여튼 이 문제에서 답은 뭐 간단하게 2번 이렇게 뽑아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말소 등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말소 등기는 거의 한 문제에 가깝게 출제하죠. 직권 말소까지 묶으면 거의 한 문제 매번 나오는 주제에서 자, 1번 가볼까요? 소유권 보존권 말소 등기 단독 신청 오른편 되겠습니다. 바로 비교할 게 뭐라고요?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권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 특이한 거니까 기억해 달라. 그 다음에 2번 재권 판결이 있으면 등기 권리자 그 사실을 증명해서 단독으로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었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가 돼서 갑이 전세금을 을한테 반환했는데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미처 깜빡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못해서 을이 연락이 안 되면 법원에다가 이 은행에서 입금 증명서 이런 것들을 첨부해가지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라는 판결, 재권 판결 신청하면 재권 판결이 있으면 어떻다? 판결문 첨부해서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번 저당권의 목적이 있는 소유권 말소 등기에 있어서 이해관계에 있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핵심 이슈는 뭐야? 소유권의 말소 등기라고 하는 거. 이해관계는 누굽니까? 전북 이렇게 외우셨습니다.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에 있어서 바로 이해관계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라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할 때는 모든 사람의,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승낙을 얻어야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지상권 등기의 말소 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포함된다. 맞죠? 지상권이 뒤져버리게 되면 저당권도 날아가기 때문에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맞고요. 전세권도 저당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가 이해관계인에 해당이 된다. 자, 등기관,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말소 신청을 받아서 말소한다.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구조죠. 지금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지우고자 할 때는 어떻다? 전세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해서 전세권 승낙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 신청하면 자, 이거 말소해 줄 테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등기는 무효가 돼버리죠. 실체가 사라졌잖아. 본체가 사라져버리니까 무효이니까 다 직권 말소를 하게 된다. 신청을 받아 말소하는 건 뭐야? 바로 가처분 등기. 자,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신청했을 때 그것만 신청을 받아 말소하고요. 요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요약집 몇 페이지?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게 25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말소 등기 얘기, 말소 등기 257페이지 해서 말소 등기도 기본적으로 공동 신청이 원칙이 돼야 되는데 이행 판결, 재권 판결, 그리고 소유권 보존기의 말소 등기는 어떻다? 단독 신청. 큰 쟁점 안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이슈는 말소 등기 핵심 이슈는 일단은 뒤에 딸려있는 등기입니다. 제3자의 승낙이 어떻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당연한 얘기가 될 텐데 그럼 제3자의 범주가 어디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부가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는 전무라고 했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저당권을 목적으로 일정한 권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신 지상권 전세권은 이것을 목적으로는 뭐가 된다? 저당권이 등기상 이해관계. 그래서 지금 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등기할 때 전세권자 승낙 받아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죽여주시오라는 말소 등기 신청하면 이거 신청 받아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할 테고요. 그 뒤에 남아있는 각종의 권리, 아까 동의했던 사람들의 등기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등기권이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말소 얘기할 때는 맨날 직권 말소하고요. 신청에 따른 말소를 갖고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해서 이렇게 개념을 설명드렸고 말소 등기 실행할 때는 이미 본 것처럼 소말전 승엑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에 해당되니까 주 등기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 직권 말소 나와 있잖아요. 말소할 권리를 등기거나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이때는 어떻다? 직권 말소를 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직권 말소라고 하는 개념 뭐라고요? 무효인 등기를 지우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직권 말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말소 회복 등기 또 이제 당연히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동 소유의 등기 요즘에 거의 100% 한 문제 구성하는 거. 공동 소유가 지금 이제 주로 이슈가 되는 게 공유라는 개념이 나올 테고 또 하나가 구분 소유적 공유 또 같은 경우에 따라서 합유까지 있게 되죠. 그래서 자 공유에서는 기본 틀 잡으셔야 돼. 지분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합유는 뭐라고요?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공유에서는 파생되는 문제가 불분할 약정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해서 공유물 최대 5년까지 불분할 약정할 수 있고 등기하게 되면 지분권을 승계한 사람 여기에 대항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될 텐데 일단 지문 보시고 정리해 볼게요. 공유물의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된 분할 금지 약정 그러니까 항상 공동으로 어떻다? 공유자 전원이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맨날 이걸 갖고 단독 신청 이지를 하고 있죠. 2번 점은 등기된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 역시 공유자 전원이 어떻다? 공동 신청. 등기관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 당연히 지분을 어떻다? 등기부에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지분의 이전 등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4번 지문 토지 합유자 끝머리 지분 이전 등기 틀렸죠? 자 합유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쳐 읽지 말자고 그랬어요. 자 또박또박 읽지 말자고 그랬어. 보면 볼수록 함정에 빠진다고 주어수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물어보는 지식들은 평균적으로 한 80% 정도는 거의 한글끼리 읽으면 다 풀 수 있게 구성을 한다고. 근데 수험생들이 공부에 찌들어가면서 곰곰이 쳐다봐. 그러면 뒤지는 거야. 왜? 많은 단어가 하나도 없거든. 다 모르겠거든. 그래서 1년 고생, 2년 교성해서 자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합유 등기는 그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해서 자 공동소유 관련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요약집 기준으로 253페이지인가요? 해서 253페이지 가서 공동소유의 등기라는 주제 자 세 가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먼저 공유라고 하는 것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구분소유적 공유 나와 있고 합유 나와 있습니다. 공유의 법률 관계 민법에서 다루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공유물 전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어디까지? 지분 비율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관리특위야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된다. 물론 민법에서는 그런 얘기겠지.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관리특위약이라는 것은 그 승계인에 대해서는 그걸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민법에서 이슈가 되고 처분할 수 있었죠. 지분권,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형식은 뭐가 된다고요? 지분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자, 그래서 분할 청구, 분할 금지할 수 있죠. 분할 청구할 수 있고요. 5년의 범주 내에서 분할 금지를 약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민법 얘기가 될 테고, 이걸 이제 바로 등기법에서는 첫 번째 공유 지분의 이전 등기, 당연히 따로 얘기하면 못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 신청하니까 공유 지분의 이전 등기도 다 공동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자,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지분을 당연히 신청 정보로서 제공을 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등기관은 지분 이전 등기를 당연히 지분을 어떻다 표시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축이. 그 다음에 이제 불분할 약정에 관한 등기 항상 어디에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저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저거 물권의 포기 얘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이제 물권의 포기라는 것은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등기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갑이 자신의 지분권을 포기하게 되면 잔존 공유자에게 그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되게 될 텐데, 갑이 포기 의사표시를 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갑에서 을로의 지분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이 을이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하나의 축이 되게 될 테고요. 요게 지분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요거 할 때 항상 기억할 것 중에 하나가 저거 있었죠. 물권의 포기 중에서 자, 등기할 수 없는 거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거. 분묘기지권은 등기가 할 수가 없었던 그런 권리였었고요. 분묘기지권은 자신의 분묘기지권을 포기했다는 의사표시만 하게 되면 어떻다? 분묘기지권은 소멸하게 되고 그 공분 자체를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합유 얘기 가볼까요? 자, 구분소유적 공유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독 소유로서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 소유로서 성격도 가지고 있는 거. 이걸 우리가 구분 소유적 공유. 그래서 등기부에는 갑이 60%, 을이 40%의 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자, 갑이 예를 들어서 이 토지 중에 A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B 부분을 을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형태, 즉 등기부의 내용과 실체 권리 관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효하게 인정하는 부동산 실명법의 적용법에 대해서 양가 상실이라고 하는 거,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신탁법상 신탁, 상호 명례 신탁. 요거 실명법 적용 배제. 그래서 법률 관계가 뭐라고요? 갑은 A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걸 배타적으로 처분할 수도 있다. 을은 B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걸 처분할 수도 있다. 이게 단독 소유의 의미. 그래서 갑의 A 부분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짓거나 하면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권이라고 해서 방해 제거 청권 행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바로 단독 소유로서 성격이 되게 될 테고, 두 번째 이슈 공동 소유로서 공유로서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자, 갑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하게 되면 을도 나서서 다 방해 제거 청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가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공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등기는 자,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는 실체 관계와 등기부의 내용이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다 유효한 등기가 되게 된다. 유효하니까 뭘 할 수 있다? 해지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해지를 통해서 지분 이전 등기 형식을 통해서 바로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다시 자꾸 기본으로 가야 돼. 문장 읽지 말래니까 읽으면 아는 게 아니잖아. 그냥 계속 유효했을 때 뭘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주실 거. 합유요.
자, 지분 처분 할 수 없고요. 분할 청구도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 그리고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었죠. 갑이 내부적으로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내부적으로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분이 등기부에 표시가 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합유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자, 갑이 자신의 지분을 을한테 넘겨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때 형식이 뭐가 된다고요? 바로 포기 의사표시 외, 자,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라는 형식을 취한다 해서 합의선 지분 이전 등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가 공동소유. 이 문제 답은요. 아까 4번 이 정도로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합니다. 용익권에 관한 등기 등 틀린 거. 자, 이거 갈 때 다른 거 다 빼버리고 기본 틀부터 가셔야 돼. 필수적 등기사항부터 체크를 해야 돼. 지상권에 있어서 필수적 등기사항 뭐가 있었어요? 다른 거 몰라도 범위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되죠? 지역권에 있어서 필수적 등기사항 뭐가 있었어요? 범위라고 하는 거. 전세권에 있어서 필수적 등기사항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 범위.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토지 또 이제 전세권은 특이하게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역권은 승역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공부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필수적 등기사항의 공통적인 요소가 뭐가요? 일부. 그러면 일부가 나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지상권, 지역권에선 지적도라는 것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전세권에선 건물 전세권일 때는 건물 도면, 그 다음에 토지 전세권일 때는 뭐야? 토지 일부를 전제했을 때, 일부가 됐을 때는 어떻다? 지적도나 건물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 묶어서 나온다고. 그래서 전에 이제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토지 일부를 목적으로 지상권 할 때 토지 대장을 첨부 정보, 토지 대장을 통해서는 위치를 특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필수적 등기사항 외우고 들어가야 돼. 범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은 목적이 셋 중에 하나죠. 건물 소유, 공작물 소유, 수목 소유에서 목적도 등기를 한다. 지역권도 목적을 등기를 하고 대신 이제 어떤 토지가 도움을 받게 되는지는 요역지 정보라고 하는 거. 요역지 정보도 필수적 등기사항. 전세권은 자 범위하고요. 전세금이라고 하는 거. 그 외 임차권은 뭐가 되죠? 차임이라는 게 필수적 등기사항. 다만 주의하실 게 이 필수적 등기사항 외에 나머지 임의적 등기사항은 경우에 따라서 있다면 어떻다? 당연히 표시할 수 있다 해서 등기사항 기본적인 틀 잡아주시고 특히 일부 관련해서는 지적도 또는 건물 토면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자, 요게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 자, 전세권 등기할 때 전세금과 범위 1번 오른편 임차권 등기할 때 차임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 등기사항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일부 이전 등기 할 수 없다. 답 3번 틀렸죠?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저당권이랑 똑같으니까 어떻다? 저당권도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하다. 그래서 얘가 시리즈로 나와. 그래서 자,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에 일부 이전 등기 전부는 무조건 되는 거니까 따져묻지 말고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허용되지 않지만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하다. 이게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임차권의 이전 등기 관련해서 자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이건 이전 등기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는 뭐야?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니까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해서 자 여기에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외부에 공시하게 되는 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건 개념상 용익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 등기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 시리즈가 뭐냐면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 양도액을 신청 첨부 정보로 신청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시리즈가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임차권의 이전 등기, 저당권의 이전 등기가 세트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이었었고요. 지역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지금 보니까 일부였을 때 지적도입니다. 포인트 지적도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임차권의 이전 등기, 부기 등기 맞나요? 다 부기 등기라고 써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 등기고 나머지는 다 어떻다? 부기 등기.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 또 나왔다. 이건 이제 무조건 맞춰야 돼. 소유권 보존 등기는 100% 체크하실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뒤에 봐야 돼.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다 토지라고 돼 있나요? 해서 토지라고 해서 토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래서 1번, 2번, 3번 가지고 가는 거죠.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요 3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수용으로 인해서 증명하는 사람. 증명 앞에 2개 들어가 있죠. 확정 판결과 수용이라고 하는 거. 3번 보니까 증명 앞에 지자체장의 확인. 틀렸죠? 자, 지자체장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다? 확인을 받아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확인을 해줄 수가 없다. 왜? 토지의 등록주체, 우리가 공간정보법에서 누가 등록한다고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관리하는 것은 누가 되고 중앙정부가 되고 건물을 관리하는 건 뭐가 된다? 지방정부. 그럼 거꾸로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자,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국가가 소유권을 확인해 주는 경우 이거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럼 틀리는 거야. 건물의 관리 주체는 누가 되고 바로 지자체가 되게 됩니다. 답은 3번 이렇게 뽑았고 4번도 이슈 등기 원인, 원리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왜 이게 내 거냐? 언제부터 내 거냐가 아니라 그냥 내 거니까 내 건 거야. 해서 시험 문제 답은 자 3번으로 구성하고 5번 버려야 돼. 직권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몇 번 나와도 전혀 답 안 되니까 틀리든 맞든 신경 쓰지 마시라고 지문 구성할 때 직권 얘기 꼭 하나 넣어. 근데 별 의미 없어.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에 촉탁이 있으면 미등기 토지 건물에서 등기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자 등기 신청, 자 지금 7년 동안 계속해서 나오는 게 놀라울 정도야. 등기 신청 누가 할 수 있는가? 이것만 뒤지게. 네, 그리고 한 번 나왔던 것이 등기 원인, 자 원리를 기록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설명드립니다. 아까 설명드렸었고요. 답은 3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감사한 문제 나와 있지. 상지를 제외하고 다 등기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해서 수용 나와 있죠. 수용 나와 있죠. 수용 나왔으면 자 다른 거 날짜 다 맞춰놨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날짜까지 트릭 쓰면 어차피 틀릴 거야. 신경 쓰지 마. 하여튼 공부 더럽게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이거 막 날짜 계산하고 뭐 안다고 그냥 상지 상속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어디 있어? 지역권 등기 나와 있나요? 그래서 상지를 제외하면 나머지가 다 모두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기업 리을을 제외하고 말소할 수 없는 것은 기업과 리을에서 답은 3번 구성합니다. 자, 요건 이제 요약집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 자료 252페이지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나와 있죠? 자,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파트에서 무조건 답을 뽑는 게 뭐라고?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키워드 2개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가 있었어? 하나가 바로 뭐가 있냐면 신청해서 일단 단독으로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다. 두 번째 말소 신청은 어떻게 한다? 공동으로 신청한다라고 하는 이걸 머릿속에 쳐 넣어야 된다니까. 세 번째 이슈 거의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이슈 상지를 제외하고 어떻다? 모두 직권 말소 신청 말소 아닙니다. 직권 말소가 되게 될 테고 또 하나 이슈가 될 만한 게 거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도 당연히 어떻다? 직권 말소를 하게 된다. 우리가 가등기 얘기하면 본등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할 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등 법원이 행한 등기 함부로 말소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 상지를 제외하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그렇게 도배하듯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지를 제외하고 모두 다 직권 말소. 그러니까 약속 수용 나오게 되면은 먼저 신청이라는 키워드. 자,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 근데 어려운 게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 신청 어떻다? 공동 신청. 그 다음에 말소라고 하는 거 신청 받아 말소하는 거 아닙니다. 직권 말소가 될 테고요. 수용 나오면 직권 말소고요. 그때 상지는 어떻다? 제외된다. 그러면 나머지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등등등 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답은 아까 3번 그 정도 보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봅니다. 신탁 등기. 자다 이것도 그래. 여기서 뭐 써야 돼? 세 가지. 합. 그 다음에 주. 들어가야 돼.
자, 신탁 등기 나오면 무조건 뭐야? 하합주 해서 신탁 등기 나오면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뭐라고? 하합주. 신탁 등기 나오면 뭐라고요? 하합주 해서 일단 신탁의 재산, 자, 신탁 재산,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 외울 때는 됐겠다. 아주 그냥 수천 번 했겠네, 그냥.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요. 자, 하나의 순위 번호. 감사한 일이지? 그 다음에 합유인 뜻을 기록한다. 맞죠? 그 다음에 어디 있어? 각각의 순위번호. 답 4번 됐죠? 그죠? 네. 답 4번이고 5번에 뭐였어? 지금 이제 하나의 순위번호. 맞죠? 하나의 순위번호 맞잖아요. 아, 찾아보라고. 합주 가지고. 여기 안 나온 게 주등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그냥 외워. 하합주. 아주 심플하게 가는 거야. 지금 7년, 8년, 10년 사이에 하합주. 모든 문제가 이걸 해결돼. 간략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긴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신탁등기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 254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등기 작년에 안 나왔어요. 해서 신탁등기 보게 되니까, 자, 신탁이 뭐야?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맡겨두는 거. 형식적으로, 자, 수탁자한테 맡겨두는 등기. 이걸 뭐라고 한다? 신탁등기. 우리 개론할 때 공부하잖아. 신탁 방식과 수탁 방식 또는 신탁 방식과 위탁 방식을 논함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면 뭐가 될 테고,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면 이때는 수탁자가, 자, 형식적으로 소유자가 소유권이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갔었고요. 이런 신탁등기 신청은, 자, 수탁자가 단독 신청, 한편 소유권 이전 등기 등과 공동 신청, 그 다음에 일괄 신청. 일괄 신청에 대응하는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순위 번호라고 하는 거. 신탁의 말소 등기도 한번 가볼까요? 수탁자가 단독 신청, 동시 신청, 일괄 신청. 그러니까 일괄에서 처리한다는 뭐라고 한다? 하나의 순위 번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 바로 신탁의 변경 등기 나와 있죠? 자, 수탁자 고유의 재산이라는 개념이 있고, 맡아두고 있는 재산, 신탁 재산이 있다. 우리가 신탁이라는 게 관리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고, 담보 신탁도 있었고, 그다음에 분양 신탁 뭐 이런 게 학교론 할 때 공부를 했는데, 처분 신탁이라고 한다면 수탁자가 그 신탁 재산을 팔 수도 있다고, 제3자한테 팔 수도 있고, 지한테 팔 수도 있다고. 그래서 지한테 팔아가지고 고유 재산을 변경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는 거니까 이건 어떻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니까 주등기로 처리한다. 그게 이제 신탁의 변경 등기에서 주등기.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해봤자 잘 모를 거니까 하합주. 또 생각하겠지. 이거 말고 딴 거 나오면 어떡하냐고. 그럼 나가 죽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못 외워. 하합주. 무식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하합주 해서 답은 아까 지금 4번을 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자,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하고 살펴드리겠습니다. 가등기와 본등기 얘기.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몇 페이지에 나와 있었냐면 가등기 얘기가, 자, 지금 242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제 포인트,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했을 때, 자, 세 가지만 아니면 어떻다?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가등기 가능하다 해서 일단은 세 가지가 뭐냐라고 해서 보, 물, 말은 어떻다? 가등기 할 수 없다. 그 1번 지금 보니까 가등기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인데, 그 앞에 보존 목적, 물권적 청구권, 말소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것은 당연히 어떻다? 가등기 가능하다. 뒤를 보라고.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무조건 할 수 있다. 안 되는 게 뭐라고요? 보, 물, 말. 보존은 혼자서 가서 하는 거야? 소유권 보존기를 혼자 하는 겁니다. 가등기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거든. 누구한테 청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소도 뭐야? 무효가 되게 되면 어떻다? 당연히 말소 신청, 물론 공동 신청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당연히 무효니까 말소 누구한테 특정하게 요구할 사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그냥 소유권 자체에서 근거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등기를 하고 말고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에서 보, 물, 말 이걸 외워야 된다고. 그 다음 두 번째 쟁점. 자, 지금 이제 가등기 말소 신청, 가등기 단독 신청 중에서, 아이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어떻다?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촉탁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처분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얼핏 보면 촉탁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이전 등기 가능하고요. 부기 등기 형식을 취하게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이전 등기는 다 뭐가 된다? 부기 등기. 그 밑에 가등기 말소 신청, 요것도 이제 잊어버리면 나오죠. 그래서 사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을이 자신의 명의로 가 등기를 해놓은 상태가 있다. 자, 그럼 갑은 이 부동산을 병한테 팔아먹을 수가 있다. 그럼 병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나중에 본등기가 이루어지고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어떻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함이 원칙이다. 이래 같습니다. 그래서 을명의에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병의 권리가 소멸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갑이라고 하는 가등기 의무자가 가등기 명의인 을의 승낙을 받아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미안한데 내가 딴 놈한테 비싸게 받았으니까 자, 이 돈 다 팔아서 현금 만들어 버렸으니까 배째라 이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하겠다. 대신 내가 좀 더 쳐줄 테니까 좀 지워달라라고 하는 거. 안 그러면 병이 갑한테 소송을 제기할 테니까. 또는 그 병이라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을을 만나가지고 야야 뭐 사연이 복잡하게 됐으니까 내가 얼마 더 줄 테니까 이 가등기 권리 포기해라 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가등기 말소 신청, 단독 신청, 가등기 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주요 이슈. 자, 가등기 기한 본등기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가등기 당시에 가등기 의무자와 본등기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이슈됐던 거 지분만에 대해서 다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우리가 등기법에서 절대적 각하 사유 중에 뭐가 있었어요?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는 절대적 각하 사유. 그러나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는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본등기 실행되게 되면 그때 물권 변동은 장래효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 장래 무효인 법률 행위에 대해서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장래에 대해서 그 효력이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리고 어려웠던 거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약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바로 그 가등기는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해지 장래였었고 조건기한 원칙적으로 장래요. 다만 조건은 소급하기를 의사를 표시하면 어떻다? 소급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가등기 기간 본등기 했을 때 물권 변동 시기는 언제 본등기 했을 때부터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것이 이제 직권 말소 사유와 관련한 부분이죠. 그래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어떻다?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양립할 수 있으면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서 지상권 설정 청권 보존형 가등기를 했다. 그럼 뒤에 저당권 등기 등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은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저당권 설정 등기 청권 보존형 가등기는 당연히 직권 말소할 게 하나도 없다. 저당권하고 양립 못하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이슈. 자, 바로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형 가등기에서 원칙적으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돼야 하지만은 문제는 뭐를 법원이 행한 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 그래서 말소 파트가 제일 까다롭습니다. 해서 그렇다 치고 1번 지문 가서 볼까요? 가등기 허용된다. 보물말 아니면 어떻다? 가등기 허용된다. 2번, 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요. 당연히 승낙했다는 서류를 제출할 것. 가등기 이전 등기, 부기 등기, 오른편.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오른편에서 포인트 뭐라고요? 직권 말소. 이게 어려워. 그래서 아예 이제 가등기 파트에서는 직권 말소가 상당히 어렵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당권 설정 청권 보존형 가등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지상권 설정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좀 어렵긴 한데 앞에 문하는 거라도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답은 5번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자, 처분금지 가처분 관련한 쟁점 먼저 보시고 나서 문제 보겠습니다. 250페이지 보시게 되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자, 촉탁에 따른 등기,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가압류 등기, 그리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에서 자, 이런 논리 구조죠.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을 이 문제에서 정이라는 사람이 자,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 문제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 체결하고 잔금 등을 치렀는데 갑이 현재 정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주고 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사이에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안 되니까 바로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가처분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또 팔아먹게 돼 있어. 팔아먹게 돼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한다고요? 바로 판결문에 근거해서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것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 등기 이건 일단 유효는 유효거든요. 그래서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중간에 있는 제3자 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등기관은 중간에 있는 이 등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말소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쓸모 없어진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말소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이것만 신청을 받아서 말소를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해서 다만 이때 신청받아서 말소함에 있어서 법원이 행한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바로 지금 이때는 말소를 할 수가 없다. 물론 이때 논리 구조가 가처분 채권자보다 저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것에 근거한 법원이 행한 등기는 말소 신청을 통해서 말소를 할 수가 없다. 그럼 이제 사안을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뭐 시험장에서는 거의 버리는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일단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갑소유의 A 토지에 대해서 지금 1번 자 저당권,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이슈 2번 병이라는 사람이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3번 자 이게 정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은 가처분 등기에서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는 자 법원이 촉탁을 했었고요. 누굴 위한 것이다? 정을 위한 것이다. 네 번째 무가 가압류 등기라고 하는 거. 자, 무를 위한 가압류 등기가 존재한다. 무가 갑한테 받을 돈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금전채권 보존하기 위해서 가압류 신청해서 가압류 등기라고 하는 거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목이 뭐야?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인데 이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는 원인이 뭐 때문에 지금 근저당권, 병의 근저당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자, 여섯 번째 이제 누구 명의로 정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될 텐데 그 중간에 있는 등기 중에서 제3자 명의 등기에 대해서는 다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번 정은 병의 근저당권에 의한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자, 가처분 채권자 법원이 행한 등기에 대해서는 다 말소 신청 안 된다. 게다가 얘가 원면에 따지면 누구보다 가처분 채권자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해서 1번을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약속을 하십시다. 가처분 등기 할 때는 법원이 행한 등기라고 하는 것은 다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는 식으로 정리합니다. 1번을 틀리게 뽑아냈고요. 2번 정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한 가처분 등기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니까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3번 가압류 등기에
말소 신청 가능하죠. 예, 순위 자체가 뭐보다 느리기 때문에 바로 가처분 등기보다 느리기 때문에 이것은 가압류 등기, 법원이 행한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등기관은 정의 말소 등기 신청을 받아서 자, 무해 가압류 등기를 말소를 하게 된다 해서 자, 결국은 3번, 4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5번 질문 정의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의뢰 저당권은 A 토지 그대로 남아있다 해서 요거는 이제 날아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등기 중에서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 등기를 이제 나머지 등기마다 다 말소 신청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건 가압류만 사실 말소해 줄 수 있고요. 나머지는 병의 근저당권에 근거한 바로 경매 개시결 등기는 말소를 할 수가 없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구성. 이게 이제 제일 까다로운 형태고 까다롭다는 게 뭐냐면은 출제빈도가 떨어져서 그래요. 우리가 가등기만 하더라도 하도 많이 하니까 조금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답은 1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좀 쉬운 문제죠. 이 절차 등에 관한 설명 틀린 문에서 좀 30회 때 직권에 따른 등기 얘기가 하나 이슈가 됐었고요. 이 얘기는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은 자, 바로 249페이지 이 신청이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신청 이해관계인만 어떻다 이 신청. 자, 등기관 처분 또는 결정에 대해서 이해관계인만 등기 신청을 이 신청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쉬운 문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어떻다 이 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제일 많이 구성했던 그런 주제고요. 그 다음에 이 신청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관은 하던 대로 계속 일 처리를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나왔던 것이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 그래서 법원에서 등기관한테 야 이렇게 등기해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이미 이루어지면 어떻다? 이때는 바로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작년 시험 문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 하에서 가볼까요?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누구만이? 등기상 이해관계인만이. 그래서 자, 저당권 이전 등기가 부당하다고 했을 때 저당권 설정자 바로 이 신청할 수 있다.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이 저당권을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저당권 설정자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저당권자가 되든 간에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굳이 어떻다 이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 취지는 등기상 이해관계인만 뭘 할 수 있다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서 용어예요. 저당권자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자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별 득점 안 되고 3번 제일 쉽게 나올 때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 신청을 할 수는 없다. 집행정지 효력 없다 해서 1번, 3번, 4번 정도만 의미가 있고요.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신청 등에 관한 주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